이번 겨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시가 부스샷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 골칫거리 노숙자 쉘터 2곳이 올해 말까지 폐쇄됩니다. 뉴욕시 위생국 직원들의 수십 명이 미조 백신 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뉴욕주의 세입자 지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임대료 지원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80대 한인 노 부부가 전 재산 100만 달러를 피인 성당에 기부했습니다. 세계 한인 민주회의 임종성 수석 부의장이 뉴욕 동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간 실종되었던 뉴저지의 14세 유아 제이슨 모의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은행을 턴 후 무려 반세 기간 종적을 감춘 은행 터리범의 신원이 드디어 확인되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트샷 접종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조치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 보건부는 기존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면역 취약계층에게만 허용됐던 부스터샷의 대상군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nyone who has not yet gotten a booster and can, this is the time to do it. Don't hesitate. Go out there and get it done. It's part of protecting yourself and your family. Now, 즉, 이제 뉴욕시에서는 660만 명에 달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 중 얀센 백신 접종 후 2개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등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뉴욕시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접종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 주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군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상태입니다.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이번 부스터샷 대상군 확대 시행의 배경에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맘때 급증하는 감염세는 날씨가 추워지고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면서 발생하는 예상된 현상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관광객과 가족들이 뉴욕으로 모여 인구 밀도가 급 높아지는 현상도 고려했습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약 87%의 성인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약 63만 회 이상의 부스터샷이 접종됐으며 이는 660만 명에 달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 인구의 약 9.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는 연말 휴가 시즌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감염 사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은 이전 4주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입원 건수에서는 아직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델타 변이가 문제입니다. 현재 미 전국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주 동안 23% 증가했습니다. 입원자 수는 4만 7천여 명, 4일 연속 입원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의 노숙자 쉘터 2곳이 올해 폐쇄됩니다. 수차례 회동 끝에 이전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코리안타운 협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은 마침내 지난 1년여간 한인타운의 골칫거리였던 노숙자 쉘터 2군데를 폐쇄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뉴욕 코리안타운 협회의 이영희 회장과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의 테런스 박 대표가 협력해 한인타운 지역구의 키스파우스 뉴욕시 의원 등 시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수차례 펼친 회의 끝에 난 결정입니다. 뉴욕 코리안타운 협회에 따르면 NIMA 호텔의 노숙자 쉘터는 올해 11월 30일, 더 호텔 앳 5 애비뉴의 노숙자 쉘터는 12월 30일부로 폐쇄되며 타 지역으로 이전됩니다. 해당 쉘터들에 머무는 노숙자들은 지난 1년여간 폭력 사건을 비롯해 노출 및 마약 관련 문제들을 일으키며 주변 한인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고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난에 시달리던 한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의 테런스 박 대표는 맨해튼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키스파우스 뉴욕시 의원과 패트릭 관 뉴욕시장실 고문, 그리고 NYPD 미드타운 경찰서 등과 수차례 논의하여 한인타운에 임시로 설치되었던 노숙자 쉘터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 코리안타운 협회에서는 미드타운 맨해튼 내에 폭행 및 강도 사건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유동인구 60%가 관광객인 한인타운이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을 근거로 뉴욕시 경찰관 추가 배치를 요청하여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시 위생국의 직원 87%가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십 명이 가짜 백신 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등에 따르면 위생국 측은 적어도 50명의 위생국 직원들이 위조 백신 카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직원들이 스탠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에 위치한 CBS 지점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지점들은 해당 백신 접종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존슨앤존슨 백신에 접종을 하지 않는 곳에서 해당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명백한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Yeah, it's okay because it was mandatory in my work. It's not fair for us. I think it's horrible. Like, just get the shot. 위생부 대변인은 위생부에서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며 백신 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시 기관들은 위조 백신 카드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뉴욕시 수사국 DOI는 본 수사국은 위조 백신 접종 카드 발급과 관련된 혐의를 인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소방국 FDNI의 노조위원장 또한 위조 백신 카드 관련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공무원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93%로 그중 응급대원은 92%, 소방국은 86%, 위생국은 87%, 교도소 직원은 5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백신 카드를 제출한 경우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뉴욕시 공무원들이 접종을 완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주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입자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여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24억 달러의 기금을 받아 이 중 1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 28만여 명의 신청자 중 85%인 23만 8천여 명에게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뉴욕주는 추가로 11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류 미비 등으로 기금 지원이 보류 상태인 신청 건수가 10만여 건에 이르고 있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100%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 지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동결되고 내년 초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80대 한인 노부부가 먼저 세상을 뜬 두 자녀를 기리는 장학금 100만 달러를 성당에 기부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전 재산을 털어 예수님의 나눔의 사랑을 실천한 부부는 뉴욕시 퀸즈에 사는 82세 이상걸 할아버지와 79세의 이미지 할머니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사망한 51세 딸 실비아 은숙 리와 53세의 아들 스테파노 스티븐 리를 기리는 뜻에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에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성당 김문수 주임 신부는 미사 시간 후 이들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의로운 뜻을 기렸습니다. 성당 측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막내딸 실비아는 지난 3월 17일 희귀 심장 질환인 모야모야 신드롬 증세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녀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가정의 비극은 겹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18일 맏아들 스테파노 스티븐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스테파노는 1990년대에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바람에 31년간 휠체어에 의존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버팔로 대학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불귀에 객이됐습니다. 이날 이미지 할머니는 두 아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전 재산을 털어 장학금으로 내기로 결심했다며 장학금이 소외당하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장애 청소년을 돕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이 53살에 코로나로 스트로크로 세상을 떠났고 실비아가 모야모야 신드롬으로 희귀한 병으로 세상을 3월달에 떠났습니다. 둘을 한 달 사이로 다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억을 해주셔서 아들딸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는 매년 2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대학생에게는 1인당 1,000달러, 고등학생은 1인당 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한인 민주회의 임종성 수석 부의장이 지난 13일 뉴욕을 방문해 재외 동포의 참정권 강화와 재외선거 관련 동포 사회 몫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임종성 세계 한인민주회 수석 부의장은 오후 5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방문해 재외동포의 참정권 강화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동포사회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사회 인사 수십여 명이 초청돼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화대사 역할을 해주는 재외동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재외동포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앞장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우리 미국 사회에서 함께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의 이 고민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서 이 심부름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이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가염 이 가장 고민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 가지고 토론회를 거쳐서 이 법을 하나하나 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참조할 것은 참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우편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부여되지만 투표를 하기 위한 조건과 여건의 차이를 극복한 실질적인 평등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우편투표제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권은 누구든지 똑같이 기회가 부여됐지만은 3시간, 4시간 비행기 타고 와야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공평하지 못한 거죠.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편투표제 도입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편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당과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아 내년 3월 대선에 도입되기란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야당에서 협조만 잘 되면 이번에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선 법사위가 통과가 되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내년 대선 3월 9일 대선에는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계한인민주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 및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세계한인민주회의는 재외동포전담 정책기구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전 세계 5대륙의 재외동포가 포함된 운영위원 35명을 임명하고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뉴욕 한경의 위원 등 5명이 위촉됐고 이 밖에도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에서 12명,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호주 등에서도 운영위원들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1일 한 달간 실종되었던 14세 이하 제시 모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실제로는 엄마의 잔혹한 학대를 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 한 달간 모습을 감췄던 자시아 무어를 뉴욕의 한 할렘가에서 찾았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발견 당시 자시아 무어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위장을 하고 자신이 자시아 무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한 사실을 근거해 실제로는 아이가 도주를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주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제미 무어가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질렀으며 아이는 엄마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제미 무어는 어제 2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제미 무어가 아이의 눈 속에 표백제를 뿌리고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아이의 목을 조른 뒤 손과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끔찍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여러 언론을 통해 눈물의 도움을 호소하고 밤낮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던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I love you. If you see this, I'm looking for you. 제미모의 애절한 모습에 시민들은 익명으로 현상금에 기부를 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자시아 무어가 실종 전 자신의 동네에서 구걸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This baby was out there panhandling every day while she lived in East Orange. How does panhandling, not going to school, what does that say? 현재 자시아 무어와 그의 3세 남동생은 뉴저지 아동보호센터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은행을 턴 뒤 종적을 감춘 범인을 무려 52년 만에 찾았습니다. 부고 기사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52년 전인 1969년 7월 11일 오하이주 클리블랜드 소사이티 내셔널 뱅크에서 근무하던 은행원 시오도어 콜레드는 은행의 공구에서 현금을 종이봉투에 담은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20살의 나이였습니다. 훔친 금액은 $21만 5천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7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범행은 금요일에 일어났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콜레드가 출근하지 않자 은행 측은 현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수십 년간 하와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전국적으로 그를 검거하기 위해 힘을 썼으나 결국 실패하면서 지난 52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이름을 토마스 랜델로 개명을 하고 거주지를 보스턴으로 옮기면서 경찰들의 포위망을 피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영화 같은 콜레드의 범행은 실제로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스티브 맥킨 감독의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12번 이상 시청한 뒤 자신의 범행 계획을 측근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보스턴에서 거주한 곳은 해당 영화의 촬영지와도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콜레드의 보고기사가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부고기사 속 사망자 토마스 랜델의 출생연도는 콜레드와 달랐지만 날짜는 일치했습니다. 필체 분석 결과에서도 둘의 서명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름, 모교, 출생지와 같은 다른 인적 사항들이 일치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코트라 북미 지역 본부 뉴욕 무역관이 주최하는 2021 K-무브 뉴욕시 커리어 페어가 오는 19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7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면 취업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는 물론 참가 기업들도 유능한 인재를 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참가 기업 채용 담당자와 1대1 현장 인터뷰, 이력서 검토, 취업비자 전문 변호사 상담, 프로페셔널 커리어 상담, 사진 촬영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흑인 인권단체인 백수츠가 퀸즈에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이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 첫 번째 기금 모금을 겸한 연례 영웅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양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한흑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힘쓴 점이 인정돼 이날 12명의 영웅상 수상자 중 한 사람으로 수상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자칫 인종 간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백수츠와 소통 및 봉사를 통해 한흑 간의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번 수상이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2020년 백수츠가 한인 사회와의 상호소통 부재를 이유로 계획한 한인업소 대상 시위를 저지시키고 이를 오히려 상호협력의 계기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후 백수츠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뉴욕 한인회와 함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웹사이트 코리안넷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요 조사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코리아타운 활성화 사업,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등 총 12가지 부문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중점 지원 방향에 동포사회 신구세대 간 소통 및 협업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또 2021년 중점 지원 방향이었던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의 지원과 소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소외동포 취약계층 동포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코리안 리서치 센터가 지난 12일 뉴욕 일원에 형성된 코리아타운들의 이민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문화지도를 제작 발간했습니다. 이번 코리아타운 문화지도는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등 3개 지역의 한인 이민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지도에는 각 지역의 코리아타운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 자료들을 싣고 있습니다. 또 코리아타운 위키백과와 연결시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